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95%, 99%였던 양민혁의 토트넘 행이 100%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한국으로 입국하고 몇 시간 안에 곧바로 오피셜 기사가 뜨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는데도 마치 런던 현지에서 받은 것 같은 영상과 양민혁의 인터뷰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2022년 이후 한국을 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방문했던 선수들 중에 재방문한 선수는 비수마, 클루셉스키, 벤 데이비스, 스킵, 히샬리송, 에메르송이었습니다. 2년 전에는 손흥민이 이미 한국에 머물고 있으면서 동료들이 입국할 때 환영을 해주었는데, 이번에 손흥민이 캡틴으로서 동료들을 이끌고 문이 열릴 때 벤 데이비스와 비수마, 아츠그레이 그리고 손흥민이 대형 태극기를 들고 등장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이 콘서트 무대를 방불케 했습니다. 포토타임 순간에는 메디슨도 손흥민 옆으로 끼어들기도 했죠. 선수들이 게이트를 떠나기 전까지는 메디슨이 팬들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고, 18살 베리발도 수줍음 없이 팬들에게 인사해주면서 인기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토요일에 일본에서 비셀고베와의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하루를 푹 쉬고 30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 오픈 트레이닝으로 훈련에 나서게 됩니다. 아마도 그 사이사이에도 이벤트가 있겠죠? 토트넘은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물게 되는데, 팀 K리그와의 경기 때까지는 화요일에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스케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듯하고, 경기하는데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토요일에 경기하는 뮌헨과의 빅매치 때 비의 영향이 있을 확률이 높은데, 뮌헨은 31일에 역사적으로 한국에 첫 입국하게 되는데 미안하게도 날씨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다행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7월에도 태풍이 온 적도 있고 구치성 호우가 내린 적도 빈번했거든요. 지난해 토트넘이 방콕을 방문했을 때 아예 이벤트 경기가 취소가 된 적이 있잖아요. 아무튼 토트넘과 뮌헨의 한국 방문 경기들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 선수단이 입국한 후 불과 몇 시간 뒤에는 깜짝 오피셜이 떴습니다. 방심하다가 놓쳐버렸는데요. 토트넘이 양민혁 영입을 발표를 했고, 계약 기간이 무려 2030년까지 6년 계약이었습니다. 강원의 김병지 대표는 양민혁의 토트넘 이적에 대해서 국내에서 유럽 무대에 직행한 한국인 선수 중에 최고 이적료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유럽 무대로 직행한 한국인 선수 중에서라는 거지 유럽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미 60억 정도라고 전했을 때 만 18살 선수가 성인 무대에서 25경기 8골 4도움을 기록해버린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거기다 빅6 클럽에서 60억으로 영입하는 건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냥 공짜 영입이다 다를 게 없는 것이고, 오히려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많은 팬들은 양민혁이 헐값에 팔려갔다고 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베리발은 성인 무대 경험 없이 140억에 영입하면서 곧바로 1군 무대에 오른다는 옵션까지 있고, 아츠그레이는 잉글랜드 출신이라는 프리미엄을 얹고 2부 리그에서 한 시즌 뛰었던 선수인데 약 500억을 들여서 영입을 했습니다. 비교할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제2의 네이마르라고 불리는 브라질의 신성 엔드릭은 레알 마드리드가 영입하면서 거의 1000억 이적료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고 양민혁의 가치가 앞으로도 60억인 선수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엔지 감독이 양민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2, 3년 안에 10배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게 되죠. 토트넘 구단은 SNS를 통해서 양민혁이 엔지 감독과 악수하는 장면도 공개를 했습니다. 엔지 감독은 토트넘과 총 4년 계약을 했는데, 이미 아츠그레이, 베리바를 활용하는 과감함과 지난 시즌부터 어린 선수들을 주전으로 활용하면서 리빌딩을 본격화했고 신구 조화를 잘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엔지 감독은 아시아 선수에 대해서도 편견도 없고, 그렇게 셀틱에서도 우승을 했던 만큼 오로지 실력으로만 평가하고 기용하기 때문에 양민혁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양민혁은 강원FC에서 25경기 모두 선발 출전을 할 정도로 감독에게 인정받으며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도 양민혁을 절대적으로 믿고 함께 플레이를 하면서 지금 같은 활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양민혁의 빠른 성공 여부는 엔지 감독이
양민혁을 믿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믿어주기만 하면 경쟁이 현재로서는 존슨이 되는데 존슨의 몸값이 800억이었습니다. NG 감독이 밀어붙이는 작전 중 하나가 횡으로 올리는 크로스인데 양민혁은 프로 무대에서 자주 보였던 플레이는 아닙니다. 오히려 양민혁은 드리블로 돌파를 하고 중앙으로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으니까요. 양민혁이 크로스 능력이 존슨보다 더 낫다? 네, 뭐 그럼 무조건 끝입니다. 네, 나머지는 양민혁이 모든 부분에서 존슨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뭐 피지컬이 문제는 뭐 깡으로 극복하면 돼요. 네, 특히 양민혁은 인터뷰에서 본인 스스로 골 결정력이 장점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뭐 그렇다고 양민혁이 다음 시즌부터 1군에서 활약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오른쪽 윙어 부분에 보강이 매우 필요하고 3명 정도의 선수를 영입하려고 진행 중이라고 했다 보니까 그 중에 더 수준 높은 오른쪽 윙어를 영입할 수도 있습니다. 네. 토트넘이 양민혁을 뭐 기다리겠다고 시즌을 망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양민혁은 인터뷰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속한 팀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부분이 크다고 말했고 토트넘 오퍼가 들어왔을 때 무조건 가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네. 양민혁은 인터뷰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은 이후에 손흥민을 직접 만나고 왔다고도 밝혔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조언해줬다고 합니다. 양민혁은 한국에서 평가보다 어쩌면 해외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더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글로벌 통계 매체 옵타에서 활동하는 맷 헤이스는 양민혁에 대해서 엄청 긴 장문으로 평가를 했는데 먼저 강원FC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록들을 전했고 이번 시즌 공동 5위에 해당하는 높은 골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과 비교해보면 빠른 속도로 드리블하는 스타일과 양발로 슈팅하는 능력 외에는 유사점이 많지는 않다면서 두 선수는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다른 스타일의 창의성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손흥민이 전방의 공간을 확보하고 돌진하는 플레이를 좋아한다면 양민혁은 좀 더 중앙 쪽에 좁은 공간에서 플레이하는데 능숙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양민혁은 현대적인 윙어로 플레이할 수 있다. 그가 뛴 포지션들은 지금까지 왼쪽, 오른쪽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피치의 중앙 쪽에서 더 시간을 많이 보냈다. 볼을 바로 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폭발적인 스피드와 타이밍을 활용한 돌파로 풀백의 뒤로 파고들어 강원의 미드필더들이 준 볼을 받으려 하는 움직임도 보여주는 등 인상적인 다양한 능력들을 보여준다. 그의 제일 인상적인 기여 중 하나는 드리블 능력이다. 회전 반경을 빡빡하게 가져가는 능력과 빠른 발로 양민혁은 공을 가진 상대 선수를 제치고 팀 전체를 윗공간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좁은 공간에서 선수를 등지고 공을 받는 능력과 함께 몇 번의 빠른 터치와 양방향 모두로 갈 수 있는 움직임을 통해 팀을 앞쪽으로 전진시키곤 한다. 그의 트레이드 동작은 왼팔로 마크맨을 잡고 오른발 바깥쪽으로 공을 터치한 뒤 인상적이고 폭발적인 속도를 쓰는 움직임으로 이는 최근 몇 주 동안 여러 팀에게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정말 긴 양민혁 분석이 있었는데 양민혁이 출전했던 경기들을 평가하면서 상체 힘의 부족과 피지컬 문제는 토트넘이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고 그렇다고 뭐 힐만큼 밀릴 선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이 압박의 효율성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8살 나이에 큰 문제는 아닐 것이고 NG 감독과 코치들이 축구 철학을 잘 전하면서 양민혁을 잘 다듬어야 함을 새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합에서도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고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아서 공을 놓치거나 달려오는 수비수에게 뺏기는 경우가 몇 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건 월드 클래스 선수들에게도 종종 있는 거니까 뭐 단점이라고 뭐 말할 순 없겠죠. 네. 팀 내 위상이 높아질수록 그런 부분은 다 해소됩니다. 마지막 결론이 좀 아쉬웠는데 베리발과 아치그레이에 미치지는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래도 NG볼에 부합되는 선수인 것은 확실하고 토트넘 윙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강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의 소견도 전했습니다. 유명 기자가 완전 파헤쳐버렸는데 전체적인 평가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는 거 맞죠? 네. 양민혁이 스스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 적응하고 실력을 쌓는데 이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단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좋고 아시아를 저평가하지 않는 감독의 월드클래스 윙어가 가까이 있고 무엇보다 한국인 형이 옆에서 서포트 해줄 수 있으니 최고죠.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실수 없이 쇼케이스 잘 치르고 강원FC의 돌풍을 끝까지 잘 이끌어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hin수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